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팀이 준비한 신경제산불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는데요. 대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경제산불 중 하나인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 실태, 그리고 필요한 대책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을 지내신 주영섭 고려대 석좌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토론에 앞서서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쇼핑몰 또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 서주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40년 넘게 공구 도소매업을 해온 업체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에 몇 년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높은 수수료를 내고도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쇼핑몰에서 뿌린 할인 쿠폰까지 있다 보니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또 받아서 쿠폰을 달아주다가 보니까 가격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고나 또 최저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브랜드에 비해 중소 신생 브랜드들의 노출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의 경우 현장 컴플레인 발생 시 숙박업주가 책임을 떠안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플랫폼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 돼서 지속 가능한 시장을 파괴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수익 배분 구조가 불균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 독점과 상생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의뢰 입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대응책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네, 보신 대로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겪는 고통이 큽니다. 자, 신경제산불 기획토론 이틀째, 오늘 방금 들으신 대로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이 시장의 불균형 어느 정도인지 우선 김희중 실장님, 전반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부분들은 시장의 지배력이나 또는 그 이익 분배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제 쏠리는 현상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주로 유통시장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노동시장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전부 다 시장의 쏠림 현상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제 산불에서 시장의 불균형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리고 정보, 그리고 기술적 우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까지 무차별하게 이제 밀고 들어오는, 그래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의 배분마저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살펴보면 중개거래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는 그 입점 기업으로부터 판매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또 구매자로부터는 소비자들로부터는 구매 정보를 입수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지배력을 갖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불공정 거래를 빈번하게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5곳 중 1곳에서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조사를 한 것은
실제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곳이 무려 47.1%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용석 교수님 뭐 중소기업 네. 청장을 하셨으니까 네. 방금 중기중앙에서 얘기한 이제 새로운 이 경제 산불 중에서 시장의 불균형,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 너무 심각하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청장님 하실 때도 그런 불만들 많았었죠? 어떻습니까? 네,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신경제 산불이라는 거와 또 그럼 구경제 산불, 예. 결국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제가 중소기업 청장을 할 때도 소위 항상 얘기했던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이런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특히 유통업체, 특히 요즘에 이제 굉장히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라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특히 힘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힘의 균형이 당연히 이제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과거에 힘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못하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가 지금의 과거의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나 지금 온라인 플랫폼도 역시 대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게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복합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우월적주의 차이보다 온라인 이 플랫폼 시장에서 차이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경제의 특성상 네. 이게 일종의 1, 2위가 다 독식하게 되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에는 1, 2, 3, 4 등이 다 공존할 수 있었다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최저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한 개 회사, 두 개 회사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의 집중 논리는 더 악화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중 실장, 우리가 네네. 온라인 시장의 불균형을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온라인 시장이 워낙 빨리 커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뭐 아까도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T 기술이 이제 발달한 데다가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가져오면서 이제 온라인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게 이제 사실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이 475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61조가 온라인 판매이고 비중으로 본다면 거의 한 34% 정도 되는 게 이게 10년 전에는 불과 25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지금 6배 이상 늘어났고 이걸 다시 원년도로 되돌려 본다고 그런다면 초창기에는 약 3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한 20년 사이에 쉬운 4배 정도가 이게 급성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본다고 그런다면 네이버가 1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한 13%,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가 12%, 그다음에 SK11번가가 6%, 그리고 롯데의 롯데온이 5%, 신세계 SSG가 3% 정도 됩니다. 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면면을 살펴본다고 그런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대기업화된 경우도 있고 대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는 것을 살펴본다고 그런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플랫폼 기업들의 공룡화도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현재에 있는 시장의 불균형 문제도 조금씩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더 정리할 수 어려워질 있을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있다. 예, 예. 사실 그 청장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소비가 늘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이 소비 추세는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온라인화, 플랫폼화 이런 문제들은 하나의 대세였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그 온라인화의 비중이 커지는 거는 계속돼 왔던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20년 만에 24배가 됐다는 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한 10배쯤 성장했을 텐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20배가 성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간 문제이지 이 전 경제 구조적으로 하나의 그 온라인화 또는 플랫폼화는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대한 걸 놓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될 거다 하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더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데
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걸 이용하시고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네. 의존도랄까 이용도 네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이 플랫폼사를 통하지 않고 이제 성장한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고요. 실제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더니 50% 이상 나온다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74%에 달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상황이죠. 10개 중소기업 중 예, 예. 7개 이상이 예. 물건 파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을 이 플랫폼 온라인 통해서 팔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의존성이 높아진 배경을 살펴본다고 그런다면 그동안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다변했다는 그 두 가지 요인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지난해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살펴본다고 그런다면 1위가 음식료품이 12.4%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음식 서비스인데 10.8%로 3위를 차지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통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본다고 그런다면 일상생활과 장보기조차도 이제는 인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죠. 1세대가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판매몰 중심이었다고 그런다면 2세대에서는 G마켓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이런 오픈마켓들이 성장을 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 쿠팡이라든가 위메프라든가 그 소셜 커머스자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이제 3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소위 패션, 뭐 식품, 생활, 배달, 뭐 심지어는 뭐 숙박까지 지금 이제 전문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은 아주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 됐는데 시장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존도 문제를 넘어서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이 종소화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통계를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지난 1분기 쿠팡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 수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9%인 1,485만 명이 이 1분기 동안에 거래를 했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42만 개나 네.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결론 지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희중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의존도를 넘어서 뭐 종속으로 간다는데 사실 그런 종속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플랫폼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클 수 있는 또 아주 유용한 또 장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없이는 장사를 못 하니까 그 추세는 뭐 더 계속되지 않겠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뭐 종속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편익을 갖다 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은 면은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생태계 차원으로 넓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같이 잘 돼야 상생이 돼야 이게 궁극적인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런 종속을 되는 문제 하나하고 독립되는 문제하고 두 가지 초이스가 있겠죠. 종속을 할 거냐, 독립해서 자기들이 살아날 거냐.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매출을 올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지 당연히 이게 아까 좀 기울어진 동장이기 때문에 이익을 당연히 이 수익 분배가 자연히 힘이 강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건 뭐 시장의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초기에 상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고 또 상품의 이름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유용할 거고요. 이 중소기업 입장에 또 하나의 초이스 카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사몰이라고 하는 자기가 온라인몰을 만드는 거죠. 독립적인 자기 독립적인 독립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장점은 굉장히 이익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좋은데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초이스를 장단점을 적절하게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한쪽에 의존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을 하더라도 독립몰도 키워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고객들
이제 고객들 있잖아요. 요새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는 고객들 1명부터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그 하나의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독립몰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사몰이라고 하는 이 독립몰을 하고 오픈몰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그런 모델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독립몰이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우니까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종속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많은 이제 불공정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기중앙회가 봤을 때 어떤 불공정 유형, 뭐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뭐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공정 유형의 사례라고 할까요? 뭐 이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상생 생태계 차원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사실 불공정도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생존을 하는 게 이제 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실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것들이죠. 그 플랫폼 기업의 가장 불공정한 유형으로는 입점 중소기업 10명 중 9명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과다한 수수료, 광고비 이거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그런다면 입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수료나 광고비 문제로 해서 남는 게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생태계 내에서 플랫폼사만 살찌우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수익 구조 배분에 대한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10명 중 9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겠느냐. 예. 2, 3, 4순위로 내려가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사가 일방적인 정산 절차를 강요를 한다. 이런 거는 뭐 30.6%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일방적으로 판매 책임을 전가한다. 이것도 21%나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는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하는 게 12.9%나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뭉뚱거려서 전부 다 정리를 해본다고 그런다면 예. 소위 얘기하는 갑질 불공정이 생태계 내에서 이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도 늘 이런 불공정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희중 실장 말대로 온라인에서도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데 수수료 같은데 이게 좀 개선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첫 번째 논의했던 것처럼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힘을 갖게 되면서 아까 과거에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니고 과거에 오프라인 시절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가 온라인에도 결국은 힘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이 중소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적절한 이익을 배분하기가 그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또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해왔지만 그런 노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 앞에는 결국은 앞에서는 법을 지켜도 뒤에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백약이 무효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카드를 이 채널을 옵션을 늘려서 이런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개를 갖게 되면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냐는 조금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트라이하면 못할 수법도 없는 네. 방법들을 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중앙회에서 파악하거나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실제로 수수료 이 문제, 과다한 수수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구체적인 뭐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 먼저 그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그 패션 전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패션 전문, 예. 패션 전문으로서는 무신사가 제일 큰데.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수수료들을 보면 다른 수수료 일반 플랫폼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제 일반 오픈마켓 수수료가 약 한 12%, 13%라고 그런다면 요즘에 이게 전문 패션몰 같은 경우에는 26%, 27%까지 그러니까 평균 수수료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워낙 얘기인 플랫폼이 거고요. 크니까 그 정도 내코라도 들어와서 팔려면 팔아라. 이렇게 배짱을 맞습니다. 부리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입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높은 수수료만큼 판매가 개런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 물고 판매 안 되고 나면 사실 이 입점 업체는 사실상 이게 폐업이나 부도로 적자.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입점 규모, 업체의 규모로 차별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입점 대기업 제품은 수수료를 싸게 해주고 광고 빈도를 엄청 높여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대기업들한테는 네. 우대를 해주고. 네. 네. 반면에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수수료를 높였는데 광고 빈도는 또 현저하게 낮추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입점 기업 규모, 사이즈를 가지고 차별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실제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정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심지어 한 배달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는 광고를 상단에 노출을 하다가 막상 계약을 하고 나면 순서를 바꿔서 밑순위에다 갖다 놓는 부당 행위까지도. 계약 전에는 약속을 했는데 네. 안 지킨다 이거죠? 네네.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예. 이거는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감당하기 힘든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숙박앱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판촉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환불 불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항의를 하면 그 앱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고 현지 숙박업주가 환불을 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그래요? 발생하고 있고 어, 또 지금,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할인 쿠폰 사용을 강요한다거나 이 고객 주문 제작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환불해줘라. 라는 문제까지 가고 있는 것 둔다고 그런다면 예. 불공정 유형도 너무 다양해지고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만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사가 입점 중소기업들과 뭐 상생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데 플랫폼사는 다 그렇게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제가 이 플랫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골목 대장으로 크기에는 어떤 면에서 한국 시장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대로 이 이제 뭐 그 힘의 논리가 예. 간단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같이 그런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도 잘 지키고 또 우리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또 해외로 진출을 해서 그래서 또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하는 게 되려면 결국 혼자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중소기업의 그 소위 제품을 공급하는 우수한 업체들이 있어야 그러한 것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도 생태계를 육성하지 않고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예. 꼭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그 중소기업들의 그 우수한 공급자 덕분에 이 플랫폼이 존재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또 거기에 또 배송이라든가 이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협력하는 그런 그 문화를 만들지 않고는 결국은 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해야 한다는 거를 좀 더 명분으로 삼고 그것도 정부가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해서 또 이런 그 불공정 사례도 좀 해소하면서 같이 상황을 좀 호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불공정 행위가 벌어졌을 때 플랫폼사가 불공정 행위를 할 때 그러면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대응할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뭐 수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소기업의 94%가 대응 방안이 없어서 그냥 손해를 감수한다. 요게 이제 그 전체적인 입장.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입점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 법무전담부서를 갖춘 플랫폼사를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설령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막대한 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소송에 대응하는 동안에 1인 기업인데 이 경영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 자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사업을 자체를 이제 접어야 되는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그냥 대응보다는 손해를 감수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 광고비 같은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관련 법이란 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우리 경우에? 뭐 지금까지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지금 온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린 대기업하고 하청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많이 이런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까 얘기대로 한쪽에서 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이 다른 모든 방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오늘 또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또 정부도 잘 알고 또 그래서 우리 물론 지금 말씀대로 법제도상으로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그걸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좀 만들어보는 노력도 하는 것을 한편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서 아까 얘기대로 독립몰 같은 그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드는 걸 정부가 좀 도와준다거나 그게 그런 좋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독립몰을 가지고 상당히 몇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에 또 지금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또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독립몰에서 자기 온라인몰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는 노력. 그리고 또 그거 못지않게 또 항상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한 회사에 종속하지 말고 좀 더 시장을 다변화해서 이렇게 찾는 그래서 수출도 해보고 하는 이런 노력을 또 정부가 또 지원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런 이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 상당히 좀 호전되지 않겠냐. 이건 1, 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영섭 청장님은 이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독립몰도 좀 키우면서 시간을 가지고 좀 극복해 나가자 그러는데 이 공정거래법으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실장님 뭐 법적으로 지금 준비하시거나 필요한 대책, 이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좀 더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사실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이라든가 생태계를 조금 이제 위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그 불완전한 제도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상 시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걸 가지고 좀 규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관련 법들이 현재의 플랫폼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늦었지만 그 온라인 플랫폼 그 중개거래에 관한 그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조금 빨리 제정을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빨리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불공정 행위를 좀 정의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정의를 좀 하고 거기에 소속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담아내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제도의 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 분배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전에 신용카드처럼 캡을 세울 좀 필요가 있고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수수료 자체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수료 같은 개념을 좀 도입하고 상한제를 도입해서 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조금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법과 제도만으로 마지막으로 청장님, 뭐 법과 제도만으로 할 수 없는데 뭐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력, 상생의 노력 그런 것도 좀 시급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꼭 필요합니다. 지금 벌써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화장품 업계에서도 예를 들면 아모레 퍼스픽은 온라인 쿠팡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이걸 소위 얘기한 불공정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몰고 가서 이런 인식을 받는다면 우수한 기업들의 기피가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기한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중소기업들도 그냥 너무 쉬운 온라인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면서 좀 이렇게 함께 생태계가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그럴 쪽을 좀 우리 정부가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 문제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섭 고려대 석좌 교수 그리고 김희중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